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깡입니다. 남자들은 머리에 따라서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머리를 길렀을 때, 모자를 썼을 때, 벗었을 때, 앞머리를 올렸을 때, 내렸을 때. 저도 긴 머리, 올린 머리를 오래 유지를 했었는데 새해가 되고 봄이 다가오기 전에 이미지 변화를 하고 싶어서 머리를 딱 바꿨거든요. 바꾸니까 구독자분들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 요즘 트렌드에도 맞으면서 저도 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앞머리를 내렸을 때 잘생겨 보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펌을 할 때 어떤 포인트를 신경 쓰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예정이에요. 헤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시술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비젠테어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봬요. 네, 제가 최근에 이제 비젠테어에서 머리를 바꿨잖아요. 네. 기존의 머리와 완전 상반된 느낌이었는데 저한테 제안을 주신 이유가 있으시죠? 기존에 깡님께서 올림머리 스타일을 좀 오랫동안 하시기도 했고 드레시하고 정적인 느낌으로 머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이번에 조금 다른 이미지로 힙하고 조금 캐주얼한 느낌으로 다가가는 게 어떨까 해서 추천을 좀 드렸죠. 오, 새로운 펌을 했는데 너무 예뻤다. 약간 그 일본풍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요즘은 정적인 형태보다는 좀 불규칙하게 컬감들도 그렇게 풀어나가는 게 요즘 트렌드라 그런 거를 조금 접목해드렸죠. 제가 사실 일반 펌을 잘 안 하는 이유가 잘못하면은 진짜 스타일이 촌스러워 보이거든요. 이번 펌은 딱 했을 때 스타일도 좋아 보이면서 안정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펌을 시술하는 걸 좀 보여드리면서 펌을 할 때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머리를 바꾸고 나니까 얼굴 좋아졌다, 잘생겨졌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도 외모 업그레이드 효과가 있나요? 맞아요. 이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위쪽 머리에 불규칙한 이제 컬감으로 얼굴형에도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잘생겨 보일 수 있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오,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앞머리 낼 때 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남자 오늘 머리 꿀팁 많이 담았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저 지금 그냥 보일러가 안 나와가지고 지금 머리 못 간 거 그냥 왔거든요. 이제 머리 하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감고 왔는데도 벌써 느낌이 달라졌죠. 사실 저 같은 경우가 진짜 이 남자들의 전형적인 얼굴형이거든요. 광대 발달해 있고 중안부가 길고 제가 잘 어울린다는 건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어울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펌을 하기 전에 약간의 이제 컷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사람들이 저 앞에 안 보이냐, 너무 긴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앞머리를 또 이렇게 길려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파마하면 네. 올라가는 걸 생각해서 눈에서 약간 요 정도의 기장은 좀 안정적이게 가져가시는 게 좋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고객님들 항상 파마해주세요, 머리 길러봤어요 하실 때 보면 윗머리는 기장이 짧은데 앞머리만 길어서 나 이제 머리 할 때가 됐구나 이러고 오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 앞머리 기장감으로는 우리가 웨이브로 조금 조절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 이런 예쁜 표현감이 나오려면 가장 중요한 건 이 중간 머리 이 부분의 기장감이 위에 언저리에 웨이브를 형성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기장감은 앞머리 적어도 3분의 2 정도까지는 와줘야 예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머리 할 때 좀 커트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반 펌 같은 경우에는 옆에랑 뒤에가 좀 짧게 들어가잖아요. 단정해 보일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이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위에 기장감도 조금 생기고 텍스처가 많이 가미된 거기 때문에 라인감에 있어서도 같이 밸런스를 맞춰주시는 게 예쁘거든요. 옆머리와 뒷머리의 기장감은 기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머리를 했는데 뒷머리를 살려서 커트를 하니까 훨씬 더 이제 스타일이 딱 좋아 보이더라고요. 일본에서 많이 하는 이 펌 스타일 느낌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느낌 완성하려면 저도 지금 상태에서 옆머리와 뒷머리를 좀 더 이제 길러야 느낌이 살 것 같아요. 옆머리와 뒷머리는 기르는 과정에서 다듬기만 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좀 다듬고 이제 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옆머리 보여드리면 이 정도 기장 살렸고요. 앞머리는 이 정도는 나와야 펌을 했을 때 이렇게 좀 올라가거든요. 이 정도의 기장감은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제 펌을 한번 해볼게요. 컬감은 섀도우 펌이랑 다르게 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땡글땡글하게 안 나오고 감성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컬감은 가로로 누워있는 반면에 텍스처가 길고 세로로 컬감이 들어가서 컬이 아래로 길게 늘어지면서 끝쪽에 텍스처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 또한 얼굴형에 따라서 끝선을 조금 더 둥글려서 포근하고 댕댕한 이미지를 줄지 와일드한 남성적인 느낌이 좋아요 하면 끝선을 빼서 삐죽삐죽
삐죽삐죽하게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안 되는 얼굴형은 없어요. 고객님 중에서도 고객님은 왜 히피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 어떤 분께서는 저는 얼굴형이 동글해서 안 어울리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동글한 얼굴형에도 아까 말했듯이 끝선을 좀 빼고 거친 듯한 느낌을 주면 오히려 위쪽에 시선이 분산돼서 예쁘거든요. 지금 깡님은 필요한 구간에 컬만 보충하는 정도로 해드릴 거고요. 왜냐하면 깡님 같은 경우에는 염색모이기도 하고 모질이 사실 엄청 얇으세요. 기존에 데미지가 좀 있는 머리라서 전부 다 들어가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구독자님들도 시간 지나서 추가적으로 보충하고 싶은데 하실 때에는 기장감 살짝 정리하고 부분적으로 컬을 보충하시면 예쁘게 표현하실 수 있죠. 숱 많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숱을 또 제거하고 하면 오히려 쉽고요. 숱 없으신 분들도 풍성하고 텍스처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피감이 생기면서 풍만해 볼 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나중에 AS 받으면서 부분 펌 하면은 펌 값을 좀 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대부분 고객님들 커트랑 다운 펌 하시잖아요. 그래서 커트 다운 펌하고 부분 펌이라든지 그렇게 매뉴얼이 있습니다. 뒤도 다운 펌이 들어가네요. 아무래도 기장이 있다 보면 불필요하게 눌려지는 구간이 있을 수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만 가볍게 들어갑니다. 잘한대요. 특히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지금 제가 터치하는 목 부분에 감싸는 이 구간은 머리가 이렇게 길었을 때에는 두피에 많이 안 닿게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안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버린답니다. 말리시기 전에는 수분감을 70~80%까지는 다 제거하고 나서 드라이기 사용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수분감이 있으면 드라이기 사용열을 많이 쓰게 될 거고 열에 의해서 컬이 많이 변형이 심하게 오기 때문에 항상 말리기 전에는 먼저 수건으로 아니면 손으로 물기를 많이 털어줍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너무 많이 비비게 되면 모발이 데미지를 입을 수 있거든요. 수건으로 1차적으로 한번 털어주시고 남아있는 수분은 손으로 한 번 더 많이 털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가지고 계시는 토닉 젖은 상태에서 주물주물 손가락 안으로 넣어서 두피에 닿게 하는 건 아니고요. 가까이까지 전체적으로 골고루 발라줍니다. 이렇게 토닉을 사용하는 이유는 1차적으로 컬감을 한 단계 홀딩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너무 모발이 찰랑찰랑거리고 바람에 의해서 저항을 받게 되면 또 열이 가해지면 고정이 되면서 늘어지거든요. 조금 변형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발라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려줄 텐데 말려줄 때에는 일반적으로 드라이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주댕이를 빼요. 주댕이가 달려있으면 어딘가에 타겟돼서 바람이 날카롭게 나가기 때문에 컬의 변형이 또 쉽게 올 수 있어요. 이거를 제거하면 분산이 돼서 나가기 때문에 컬감을 유지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말려주실 때에는 항상 컬이 저항으로부터 늘어지고 열로 인해서 늘어진 채로 고정되는 걸 막기 위해서 아래에서 위로 살짝 잡아줄 거예요. 컬이 변하지 않게 두피 위주로 건조해준다는 느낌으로 모발에는 수분감을 살짝 살려줄 거예요. 일반 펌의 특징 자체가 건조되면서 많이 부해지고 부시하고 형태감이 많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서 수분감을 조금 살려줍니다. 처음에는 그냥 열바람으로 말려주셔도 돼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래에서 위로 좀 받치면서 건조하면 파마한 직후에는 앞머리 기장감을 최대한 확보한 상태에서 디자인 넣었기 때문에 생각한 것보다 좀 길다고 느끼실 거거든요. 디자인 넣으신 후에는 조정해드립니다. 중요한 건 파마가 들어가기 전에 앞머리에 끝에 무게감이 제거가 된 게 제가 봤을 때는 예쁘더라고요. 몽뚱한 상태에서 앞머리 컬이 들어가게 되면 끝선이 불규칙하게 이렇게 삐죽삐죽 하는데 무거워서 뚝뚝 잘린 듯한 느낌의 쉐입이 제가 봤을 땐 제 눈엔 별로 예쁘지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앞머리를 조금 더 끝 라인을 차프하게 빼는 편이긴 합니다. 좀 이런 스타일 진짜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손질도 너무 편해서 사실 완벽하게 안 말려도 되는 좀 편함이 있잖아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제품은 토닉만 바른 상태인데 이렇게 하더라도 데일리 내추럴한 스타일링이 완성이 되고 여기서 좀 포인트 스타일링을 원한다면 웨트한 느낌만 살리면 스타일리시한 느낌으로도 코디가 가능한 거죠. 니트 자켓이랑 딱 입어도 남친룩 느낌으로 잘 어울리잖아요.
제품을 발라주실 텐데 제품 바르기 전에 내가 의도치 않게 위에 머리를 너무 많이 말려서 컬이 늘어졌다? 머리가 너무 부스스했다 하실 때에는 전체적으로 분무기 뿌리셔도 되고 없으시면 손에다가 한번 뿌려주시고 컬감을 쥐었다 폈다 해주면 또 살아나거든요. 일반 펌의 특징은 수분감이 들어갈 때 더 컬이 풍성하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웨트 제품에 크림 한번 사용해서 마무리해볼게요. 손바닥으로 전체적으로 발라주신 후에 아래에서 위로 주무르듯이 털면서 발라줍니다. 좀 촉촉하게 마무리감 돼야지 더 화려한 느낌도 들고 컬의 텍스처가 더 잘 보이기 때문에 광택감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느 정도 왔다 갔다 주물주물 하셨다면 손에 남아져 있는 잔류하는 제품으로 손끝에 묻힌 다음에 앞머리 위쪽에 포인트 컬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얼굴도 더 입체적이어 보이고 작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앞머리 쪽 끝쪽으로 주물주물. 앞머리 같은 경우에는 불규칙하게 컬을 넣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끝쪽이 퍼지고 가볍게 날려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손끝에 제품을 발라주신 다음에 앞머리 쪽 주물주물 부스스하고 지저분해 보이지 않게 의도한 듯한 쉐입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앞머리 쪽 기장감으로부터 얼굴을 포근하게 딱 감싸기 때문에 얼굴이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이게 포인트. 이게 앞머리 기장이 좀 있으니까 광대 부분을 살짝 감싸주거든요. 얼굴형이 안정적으로 바뀝니다. 데일리로는 이렇게 다니시고 외출하는 날이 좀 길다 이러신 날에는 스프레이를 한번 가볍게 뿌려줄 텐데 웨트 제품으로 발랐다면 앞머리 위쪽 라인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폼을 유지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거울 보시면서 필요한 부분에 볼륨감도 한 번씩 넣어주시고요. 광대뼈가 있으신 분들은 옆볼륨이 있는 게 더 예쁘거든요. 커버도 되면서 이렇게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봄에 변하고 싶다, 펌을 하고 싶다면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머리 궁금하신 분들은 비젠테어의 유리 원장님과 승희 실장님 또 마크쌤이 이런 머리 잘해요. 일본 느낌 내는 거 예약하셔가지고 이 스타일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굴형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얼굴형에 맞춰서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다음 주에 출시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